첫 번째 강의는 좀 이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이런 내용이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우리가 잘 몰랐던 노동이지만 제가 부제를 노동 문제 불편한 진실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불편합니다. 이 조명을 끄면 촬영에 지장이 있나요? 바로 위에 있는 조명을 끄면? 그냥 합시다. 예. 보이죠? 예,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예. 한 자동차 공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실습을 나왔다가 주 58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주 40시간 시대에. 뿐만 아니라 한 달 100시간 넘는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아직 몇 개월째 의식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석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된 사람이 자기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같은 사람들은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 생각 가진 사람도 있죠. 노동교육, 시대착오적 이념교육을 하겠다는 거냐? 반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체벌금지, 복장, 두발, 자유화로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념교육까지 하겠다는 거냐? 학부모들에게 사과해라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노동교육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극단적 시각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해보려면 우선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노동교육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보고서 부피가 400쪽이 넘습니다. 제가 요즘도 수업할 때 이걸 보조 교재로 활용합니다. 아마 이게 학생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있겠지만 이런 게 이제 바로 생방송 라이브의 이제 또 특징이기도 하죠. 2003년 연구니까 거의 10년 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이후에 이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걸 교재로 사용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철저하게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6차례 정도 모의 노사교섭에 참여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경영 역할도 맡아보고 노동자 간부 역할도 맡아보고 단체배관, 임금 인상 요구안 만들어놓고 공부합니다. 1년에 6차례 정도 참여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목차 중에서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단체 교섭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나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 문건을 작성하고 플래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협상 내용을 설명하는 연설문을 작성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이 정도를 가르칩니다. 한국의 부모나 교사지 볼 땐 걱정되죠. 아니 학교에서 무슨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그럼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노사관계란 현대사회에서 가족관계를 제외하고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민주주의와 공동결정의 장이다. 독일 중등 사회과 교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참 유치하지만 단답형 2점짜리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에게 단답형은 좀 유치한 문제죠. 괄호넣기인데 거저 점수 주려고 냈어요. 독일 사회과 교과서에 정의한 바 현대사회에서 가족관계를 제외하고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그럼 정답이 뭡니까? 노사관계.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채점하다 보니까 별답이 다 나옵니다. 친구관계. 가장 많은 답이었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연인관계. 이건 좀 고민했어요. 사실 연애는 일생을 전부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하다가 우리 아들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좀 봐라. 우리 아들애가 하는 말이 말 되잖아 이거. 아니 친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나는 월급 조금 많은 회사보다 마음 많은 친구들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이거 점수 주면 안 되나? 1점만 주면 안 되나? 옆에서 막 참견합니다. 프랑스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 사회 과목 시간에
1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석 달 동안 배우는 내용이 단초교섭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초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이나 가르치는 거야. 우린 그런 생각 들겠지만 이러한 지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경영자나 노동자가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은다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 폐쇄에 맞선 노동조합, 이 사례를 기반으로 노조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프랑스 시민교육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 대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한국의 대학생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나라들은 다 생략했어요. 한국처럼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교육하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전형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사회지만 미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노동운동사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운동사에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노동운동사 그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다른 나라 대학생과 달리 노동 문제에 대해 자질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제도권 교육의 노동인권 교육 실태는 어떨까요? 한 언론사가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한국 사회과목 교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내봤어요. 전부 63권이 출판됐는데 한 권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판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관련 교과서 62권을 구입해서 분석했습니다. 노동조합 구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교과서가 딱 3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노동조합법에 의한 조직이다. 이걸 설명하는 교과서가 3권밖에 없습니다. 노동이나 근로 개념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중단은 효율적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소단은 기업의 생산활동 항목에서 노사 갈등을 다루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과서가 노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현대 산업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 노동의 의미를 기업 생산활동의 일부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 문제인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교과서가 딱 5권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중등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청년 실업 현상에 대해서만 16쪽 분량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다 받으면서 대학생들은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 이러한 교육을 다 받으면서 경영자가 되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 이러한 교육을 다 받으면서 노동자가 되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본 시각은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17건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제는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 행해져야 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 한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제로 일부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부담이 돼서 기업이 도산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철저한 기업의 시각이에요. 왜 기업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가? 이 제도를 강행 규정으로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에 대한 미래사회 대부분 임금 노동자가 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거의 배우지 못한 채 노동운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를테면 반노동자식을 더 많이 교육받고 있는 셈이죠.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화면을 이렇게 중간에 막 사이뛰게 겹치게 만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맥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변환이 생겼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내용 전달엔 지장이 없네요. 닫힌 교문을 열려라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된 영화입니다. 가운데 있는 정지영 씨가 이 영화로 데뷔한 사람이에요. 한 대학교의 연극반 출신 한 명이 데뷔했다.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얘기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교사 역할을 맡았었는데 칠판에 L자를 씁니다. 선생님이. L로 시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단어가 무엇일까? 학생이 답하기 시작합니다. 러브요.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예. 리버티요. 예. 사랑과 자유. 물론 중요한 단어이지. 그렇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름답고 멋진 단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학생들이 계속 답합니다. 레이디요, 립스요. 교사가 칠판에 씁니다. 레이버, 노동이다. 한 학생이 반항합니다. 아, 그 노가다가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렇다. 노동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가 없었다면 사랑과 차이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누군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창조함으로써 노동함으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너희들은 대부분 노동자가 될 거야. 이런 교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상한 교사가 하는 수업처럼 보이지만 이게 선진 사회에서는 그냥 대중적인 일반적인 교육의 내용인 겁니다. 대학생들이 시험 답안 이런 말들을 써놓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노동자인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신에게 스스로 놀랐다. 부모님이 다 노동자인데 20몇 년 동안 그 대학생에게 노동 문제가 남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정상적 사회가 아닙니다. 한 학생이 썼던 답안지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등이란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론도 공부했고 장애인 시설에 방문 활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일하게 편견을 가진 것이 노동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은 노동자들만 위한 이기적 운동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맨 앞줄에 앉아서 교수와 눈 마주치며 수업 듣는 학점 벌레들 있잖아요. A+ 학점 받은 학생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 더욱이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사회복지론도 공부했고 장애인 시설 방문도 하는데 노동운동은 동의할 수 없다. 노동자 이기적 운동이니까. 이게 한국 사회 대중의 정서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부분의 생각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노동운동 이해하지 못하면 노동자 파업 비난하면 야, 저 사람 좀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다. 무식하다 좀. 이러한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떤 학생들은 아, 그 영화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 2개만 이렇게 모아서 오셨겠죠. 이 따지는 똑똑한 학생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또 있어요. 프랑스 대사관의 부대사가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여론이 파업 이해합니다. 필수적인 사회 권리입니다. 뿌리 있게 박혀있는 생각입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신성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무원이 그 파업을 신성 불가침의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떼제베가 파업을 할 때 시민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몇 시간을 같이 했지만 불평하는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 노조나 철도 노조가 파업했을 땐 뉴스 보셨겠지만 그 정의감에 가득 찬 시민들이 역사에 막 몰려가서 항의하다가 유리창 다 깨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시민이 불평을 하면 다른 시민이 설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파업하는 노동자들 비난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까지 빼앗는 걸 왜 모릅니까? 설득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에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저 프랑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프랑스에서 거의 30년쯤 살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파리 택시 운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홍세아 선생님,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한 정서를 한 단어의 불어로 표현하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는 정신 자세. 여기 온 학생 정도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뭐예요? 톨레랑스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도 이 개념 모르면 대입 논술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톨레랑스, 앵톨레랑스, 솔리다리테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도 우리하고 좀 달라요. 유럽으로부터는 전형적인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시설을 받고 있지만 여기 헐리우드라고 써 있습니다. 영화의 도시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쓰는 작가 노조가 파업하는 모습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작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에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작가들이 없다면 배우는 레드카펫을 밟을 권리가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명의 배우도 오지 않았습니다. 레드카펫이 텅 비었습니다. 웬투스 밀러라는 배우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왔을 때 주인공 이름이 스코필드여서 우리가 또 한국 이름 하나 지어줬잖아요. 서코필입니다. 나는 작가들을 지지합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작가들 훨씬 더 열악하죠. 최고원 작가의 죽음 기억하세요?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웃집 문 앞에 써 붙였던 이 메모가 결국 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작가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의 작가 노조가 만들어지고 파업을 했더니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작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곧 열리게 될 여기 부산국제영화제 시상식에 한 명도 안 나오더라. 레드카펫이 그날 텅 비더라. 장동건, 원빈 이런 배우들이 그 파업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더라. 이건 한국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미국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마녀가 사는 성을 방문했는데 정문에 경비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정문 경비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노조에서 나왔는데요. 마법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문의 경비가 상당히 호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들여보내줍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은 그 반대입니다. 저는 노동조합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는데 큰 공장 경비실 또는 큰 사무용 빌딩의 프론트에 도우미들, 안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안내할 때 노동조합에 왔습니다. 그러면 대개 굉장히 쌀쌀 맞아줍니다. 얼굴에 웃음이 싹 가십니다. 경계하는 표정이 됩니다. 혹시 불순한 사람은 아닐까? 자신의 존재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노동이 극히 부정적입니다. 수배전단입니다. 인상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동자풍이라고 써 있습니다. 노동자란 단어를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파트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환갑 넘은 사람들이죠. 어떤 분이 복도 청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닫히면서 젊은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들렸답니다. 대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들어본 얘기예요. 뭐겠습니까?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노동자 된다? 한국 사회 노동자라는 단어를 이런 용도로 인식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 또 나왔습니다. 직책이 부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엔 부대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나 국가 권력에 고용된 피고용자 노동자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영국에는 교장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교장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해요.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 협의 회장입니다. 전 세계 교육에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핀란드는 교원 노조와 교장 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본토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 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다른 나라들은 교장 선생님도 대부분 전교조에 가입합니다. 선진국에 대부분 경찰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소방관 노조는 동남아 국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노조, 소방관 노조, 다음에 소개할 노조는 뭘까요? 설마 군인 노조?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애들이 있을까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떤 걱정이 됩니까? 아니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군인까지 노동한다면 국방은 누가 지키나? 우린 그런 걱정부터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른 지역의 나라들이 이런 노동자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 못했을까요? 우리보다 어리석었겠습니까? 우린 이걸 이해할 능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독일에서는 군인 노조가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의 귀한 목숨을 미국을 대신하는 총알바지로 내보낼 수는 없소. 의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리 혐의가 있는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군인 노조가 활동 군대가 청렴해집니다. 대한민국 국군 노조가 있었다. 성희롱이 줄어들어요. 함부로 잘못했다간 바로 성명서가 나올 테니까. 프랑스엔 판사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판사 노조가 있다는 말은 곧 판사를 스스로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이 프랑스까지 갔을 때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하는 노동자들이 보니까 프랑스의 판사노조, 변호사 노조 조합원들이었다.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이 국내 개봉할 때 삭제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광산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석탄 생성 과정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식물들이 죽고 그 위에 땅이 덮이고 몇만 년 동안 큰 압력이 가해지면서 석탄으로 바뀌었다. 이 교사가
가슴이 좀 빈약한 교사였어요. 한 학생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눌렸었나 봐. 들으셨어요? 야, 그거 다 들리게 얘기해라. 한국의 개봉한 영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원작은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교사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석탄을 자본가들이 만든 것이 아닌데 왜 광산 소유권은 사장이 갖습니까? 그 석탄은 사장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가 수만 년 세월 동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을 사장 혼자 갖습니까? 광부들의 자녀들이어서 그런 의식이 좀 더 강할 수는 있어요. 영국 북부 광산지대에. 그러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의 정서일 수 있는 거죠. 지휘가 높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 현상이에요. 대학 나왔다고, 대학원 공부했다고, 직책이 과장, 부장, 팀장, 국장이라고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후진적이라는 것은 사회가 점차 발전할수록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특히 경제학, 경영학 공부한 사람들은 CEO가 꿈일 겁니다. CEO도 노동자들로부터 시작해요. 한국 사회도 벌써 석사, 박사학위 노동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이 거의 100개 가까이 생겼습니다. 어떤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박사입니다. 회의할 때 앉아서 김 박사, 이 박사 이러면서 회의합니다. 조합원 전원이 거의 토익 만점인 그런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외국인 회사에. 여러분 중에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박사학위 받고 연구소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연봉에서 거기서 결정되고 연구 성과의 평가 방식이 다 거기서 논의가 될 거야. 이걸 미리 아는 한국의 학생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른 나라 학생들 거의 다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걸 우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미래 사회에 CEO가 꿈이어도 노동자부터 시작할 거예요. 10명이 취업하면 지금 8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시민들은, 청년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좀 취약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린 생각일지 모른다. 의심을 가져보셔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일 겁니다. 미래사회 행복한 직장인으로,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들로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